안녕하세요. 약돌TV의 유주연 약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혈당을 조절할 때 염두에 두시면 좋을 팁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번 당뇨에 관한 영상들과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세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줌으로써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욕을 낮춰주고 과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대다수의 채소들, 사과 같은 일부 과일들, 오트밀, 견과류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식이섬유와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하긴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장시간 공복 후에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소량 간식으로 드셔주세요. 두 번째, 물을 많이 드셔주세요. 물 섭취의 부족이 장기간으로 이어졌을 때 고혈당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탈수 상태에 들어가면 몸에서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바소프레신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신장에서 수분이 나가는 것을 억제하게 되고 과량의 당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것 또한 억제되게 됩니다. 또한 간에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분비하도록 만듭니다. 3,61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 군은 하루에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한 군은 500ml 이하의 물을 마시게 했는데요. 결과는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 그룹이 고혈당이 되는 비율이 21%나 낮았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행한 13년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에서는 혈중 바소프레신 호르몬의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 발생을 증가시킨 결과를 보였습니다. 얼만큼의 물을 마셔야 하는가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목마름을 느끼면 바로 수분을 섭취해 주셔야 하고 더운 날씨, 운동을 할 때는 더 자주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에 의존하지 마시고 물로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식단에 식초를 추가해 보세요. 식초는 체중 감소, 콜레스테롤의 감소, 항균 작용, 혈당 조절 등의 이로운 작용을 해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초를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감소시켰습니다. 식초는 음식의 GI, 즉 당지수를 낮춰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일본에서 행해진 한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절인 음식을 식사 때 섭취하게 되면 같이 먹은 음식들의 당지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식초에 절인 음식은 되도록이면 시판용보다는 집에서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판용 제품에는 설탕이 많이 함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초에 절인 음식을 만드실 때는 설탕류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만드셔야 혈당 조절에 이롭습니다. 네 번째, 적당량의 크롬과 마그네슘을 섭취해 주세요. 크롬은 체내에 필요한 매우 소량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이며 인슐린의 보조인자로 사용되어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혈중에서 세포가 포도당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조절해 줍니다. 13명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75g의 빵을 섭취하게 하고 한 그룹은 크롬을 함께 복용하였고 한 그룹은 크롬 없이 복용케 했는데요. 크롬을 함께 먹었던 그룹에서 식사 후에 잰 혈당이 20% 더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크롬은 통밀, 달걀의 노른자, 브라질 너트, 콩류, 브로콜리, 토마토 등에 풍부하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전 영상에서 혈당의 조절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을 섭취하자 당화 혈색소를 낮춰주기도 했습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정제되지 않은 곡물, 녹색 채소, 아보카도 등에 풍부합니다. 한 실험에서는 크롬과 마그네슘을 단독으로 섭취하거나 같이 섭취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했는데요.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크롬과 마그네슘을 같이 섭취했을 때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6번째,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너무 적게 자는 것도 또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도 혈당 조절에는 좋지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밤에 잘 자지 못하는 것도 혈당에 바로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한 실험에서는 4시간 미만으로 밤에 잠을 자고 난 뒤 혈당을 체크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당 또한 올라갔다고 합니다. 약만큼 중요한 게 잠의 질인데요. 수면의 가장 깊은 단계인 NREM 수면 단계가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수면 단계는 몸이 회복을 하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이 단계를 억제하자 인슐린 감수성이 감소하고 당뇨병의 위험도가 커진 결과를 보였습니다. 6번째, 올바른 음주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일부 술은 당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음식의 당과 마찬가지로 술에 들어있는 당 또한 급격한 혈당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기간의 음주는 저혈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음주는 고혈당의 원인이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술을 드시는 것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고 고혈당, 나아가서는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량으로 조절하면서 식사에 곁들여 먹는 정도의 술은 혈당 관리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은 걱정되는데 음주를 너무 좋아해서 나는 술 끊는 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당이 함유된 단술은 피해주시고 식사의 반주 정도로 곁들여서 조절해서 드시도록 하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혈당이 높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참고해서 보시고 자신의 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약돌TV의 유주연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